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20%에 이른다는 고지혈증. 요즘 이상지혈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고지혈증이 무서운 것은 세계 사망 부동의 1위가 심혈관 질환인데 콜레스테롤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이유를 살펴보고 뭘 먹으면 좋을지, 몸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면 약 없이 고지혈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최근 발표된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콜레스테롤증의 유병률은 무려 19.9%로 20%에 달합니다. 이는 2007년 8.8%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4명 중 1명 걸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이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당뇨 환자의 87%, 고혈압 환자의 72%가 고지혈증을 동반한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 함께 나타나는 셈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몸속에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데는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지나친 영양 섭취. 우리가 먹은 음식 속 잉여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몸속에 저장됩니다. 특히 단순당과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각종 가공식품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둘째, 운동 부족. 활동량이 줄어들면 체내 지방이 제대로 소비되지 않아 혈중 지질 수치가 증가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사용도, 배출도 중요합니다. 셋째, 식이섬유 부족. 콜레스테롤은 섬유질과 결합해 배출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머무르게 되어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체내의 80%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며 혈관을 보호하기도 하죠. 또한 뇌 및 신경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즉,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 단순당 등 가공식품으로 우리가 과잉 섭취한 후 다 쓰지 못한 에너지가 포도당으로 남아돌아 혈액 속의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뱃살, 등살, 팔뚝살이 되는 거죠.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콜레스테롤 개선 식품인 견과류엔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버드 대학의 30년 추적 조사 결과 매일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이 심장질환, 고지혈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간식이 생각날 때 빵이나 과자 대신에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하루 20에서 3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정량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일부가 담즙으로 전환되며 만들어진 담즙은 쓸개에 저장됩니다. 평소에 쓸개에 있다가 음식을 먹으면 쓸개에서 담즙이 소장, 주로 십이지장으로 나옵니다. 이 담즙은 기름을 녹여 소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끝나면 이 담즙은 그냥 버려지지 않고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에서 다시 흡수되어 간으로 돌아갑니다. 흡수된 담즙산은 다시 간으로 가서 재활용됩니다. 이걸 잔간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담즙산이 계속 재활용되면 간은 새롭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혈액 속에 남은 콜레스테롤을 덜 쓰게 되어 쌓이기 쉽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나 알긴산이 등장하면 이 물질들은 담즙산을 흡수를 못하게 막습니다. 담즙산이 대변으로 배출되면 간은 다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씁니다.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인 늘보리는 겉보리의 껍질을 도정하여 제거한 것으로 쌀보리에 비해 식감이 부드럽지 않고 껍질이 더 많이 남아있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일반 쌀은 식이섬유가 1%, 현미는 2.5%, 쌀보리는 12.8%인데 늘보리는 무려 20.8%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늘보리는 밥에 섞어 드시거나 소화가 잘 되도록 압착보리 형태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알긴산은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내의 점액처럼 작용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흡착하여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합니다. 알긴산이 풍부한 미역, 쌈다시마, 매생이는 소화 과정에서 생긴 담즙과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배출하게 됩니다. 이 식품들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빈혈, 복부 팽만감, 갑상선 기능 이상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량이 적을수록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아 혈중 LDL 콜레스테롤 축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서 콜레스테롤 균형이 무너집니다. 신체 활동은 체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여 지방 및 콜레스테롤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이상 지질혈증의 운동요법으로 중등도 강도로 주 5회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로 주 3회 2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 주 2회 이상 할 것을 권장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값비싼 약이나 보조제보다 좋은 음식,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의 핵심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